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생각을 우리가 자세히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오고 무슨 관계가 있다는 것이 성립이 되면 그 생각이 나는데 그 생각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면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삶의 표현이에요. 삶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철학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내가 금방 얘기했던 것과 똑같은 순서에 따라서 생활을 합니다. 설거지를 하는 건 뭐예요? 설거지가 뭡니까? 정리하는 거죠. 굉장히 설거지가 논리적으로 정리가 돼요. 설거지를 할 때 국그릇, 밥그릇, 접시, 칼, 수저 뭐 이렇게 이렇게 섞어져 있죠. 이렇게 섞어져 있는 것을 설거지를 할 때 한꺼번에 설거지해서 한꺼번에 쌓아놓은 게 아니잖아요. 젓가락은 젓가락대로, 숟가락은 숟가락대로, 밥그릇은 밥그릇대로, 국그릇은 국그릇대로, 칼은 칼대로 딱 정리하는 이게 설거지입니다. 이게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참 재미가 없게 얘기를 들어. 이게 재미가 하나 없네. 나 재미도 없네. 이 표정들이 다 죽어. 잠오는 거야? 잠아? 학생들 잠아? 근데 이렇게 조용해. 야, 잠잠하네. 자,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것. 이게 우리들이 하루하루 생활할 때 다 이와 같은 생활을 통해서요. 학교에 가면 조회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조회와 정리가 뭐예요? 하루를 정리하는 거죠. 아침을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을 얘기하고, 정리는 하루 학교에 일어났던 일을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철학이 우리들의 삶 속에 깊이 배어있는 철학적인 태도가 깊이 배어있어요. 우리는 그걸 눈치를 채지 못한 거죠. 철학적인 삶의 태도를 갖는 사람은 신념이 생겨요. 신념이란 뭐냐? 신념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 보여요. 우리가 예술을 하는 사람들,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념이란 뭐냐? 우리가 살아왔던 삶.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를 하는 것은 중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야.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가장 기본적인 걸 공부하는 거예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살아왔던 삶 중에서 가장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공부를 해야 될 것들을 간추려 놓은 게 바로 교과서예요. 그 교과서를 공부하는 거죠.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마찬가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자세히 보도록 이 옛날 걸 공부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공부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공부를 하는 게 이게 교과서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그런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그 준비를 중고등학교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초중고에서 해야 할 일, 고등학교 때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나는 이게 참 재미가 있더라. 나는 참 이 글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 시 쓰는 게 재미가 있더라. 나는 의사를 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다. 나는 정치를 하는 게 참 재밌을 것 같다. 너무 이게 재밌다. 또는 나는 사진을 찍고 싶다. 나는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되고 싶다. 나는 머리를 깎는 헤어드레스가 되고 싶다. 나는 요리를 하고 싶다. 하여튼 우리가 살아갔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서 대학은 뭐하러 대학을 가냐면 나는 평생 이것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공부를 하게 하도록 하는 거죠. 이게 대학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대학을 보시면 대학을 4학년 때까지 졸업할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몰라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희망을 갖는 사람이죠. 희망. 나는 무엇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정해놓은 사람은 놀 시간이 없어요. 잘 시간도 아까워. 삶이 지루한 사람들,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삶이 지루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내가 커서 무엇이 될지를 모르는 놈들이에요. 그런 놈들은 사는 게 지루하고 심심해. 근데 내가 사는 것을 난 커서 어른이 돼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꿈을 딱 정해놓은 사람은 시간이 아까워. 왜? 그것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은 꿈을 갖게 하게 하는 거죠. 꿈을 걸어서 거기까지 가는 노력을 하도록, 이게 공부나 교육입니다. 공부 얘기를 했는데 우리 2학년 아이들과 같이 글을 쓰면서 어떻게 글을 우리 2학년들이 굉장히 글을 잘 써요. 책을 몇 권을 만들었어요. 책을 여러 권을 만들었는데 그 책들이 다 굉장히 잘 나가요. 잘 팔려. 내 책보다 더 잘 팔려. 그래서 오늘 아이들 자, 지금까지 한 얘기를 정리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학교에서 벚꽃이 굉장히 많이 펴요. 벚꽃이 많이 피는데 벚꽃이 피면 무엇을 하냐면 뭘 하겠어요? 벚꽃 축제를 합니다. 우리나라에 제일 축제가 많은 게 벚꽃 축제예요. 나는 축제를 아주 싫어해요. 축제가 그냥 제대로 된 축제가 없어요. 이런 문학적인 축제는 좋은데 우리가 사는 그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축제들을 보면 정말 재미가 없어요. 저기 어디 갔네. 벚꽃 축제 때 1학년 아이가 이런 글을 썼어요. 벚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납니다. 이렇게 글을 썼어요. 1학년 아이인데 벚꽃 축제였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장문으로 뽑았어.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 갖다 드렸어요. 교장 선생님, 이번 벚꽃 축제에서 장원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벚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납니다. 이 작품이 장원 작품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한참 들여다보시더니 김 선생님 근데 좀 짧네. 그러는 거예요. 좀 짧죠? 너무 짧잖아요. 왜 이 작품을, 이 짧은 글을, 제목도 없어요. 제목도 없는 이 벚꽃을 보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납니다. 이 글을 뽑았냐고 교장 선생님. 그래서 이 아이가 가장 벚꽃을 자세히 본 아이입니다. 그랬어요. 벚꽃 축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벚꽃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보고 이 아이가 벚꽃을 자세히 보았는 걸 알 수 있냐면 참이라는 말입니다. 참. 이 참이라는 말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되게 아이들은 벚꽃이 이쁩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대충 보면 벚꽃이 이뻐 보여요. 그런데 참이라는 말을 쓴 거죠. 벚꽃이 참 예쁩니다. 벚꽃을 보면 이모 생각이 납니다. 말하자면 금방 내가 얘기했던 어떤 것을 자세히 보니까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이 관계가 성립되어서 그 관계를 생각한 것을 글로 쓴 거죠. 두 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내가 금방 얘기했던 그 삶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정리하는 그 내용이 그 글 속에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게 바로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거죠. 자, 2학년 아이들에게 이걸 물어봤어요. 2학년 교과서에 보면 고두름에 대해서 고두름, 풍년고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풍년고두름이라는 국어 단원이 있어요. 거기에
고드름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내가 이제 4명에게 물어봤어요. 고드름이란 뭐냐? 고드름이 뭐예요? 고드름에 대해서 얘기해 보잖아. 고드름 얘기해 보세요. 고드름 얘기해 봐. 하나도 몰라? 얘기해 보세요. 비가 오고 겨울에 눈이 녹으면서요. 저기 처마 끝에 눈이 녹으면서 날씨가 타니까 저녁에 내리다가 얼거든요. 기다랗게 어는 걸 고드름이라고. 고드름을 그렇게 설명해야 됩니까? 또, 맞았어요. 맞긴 한. 또, 고드름. 얘기해 보세요. 고드름이 뭐야? 얘기해 봐. 고드름. 얘기해 봐. 고드름. 고드름 안 봤어? 고드름 얘기해 봐. 고드름 물뼈요. 네. 물뼈. 물뼈? 그렇네. 물뼈도 많네. 또, 고드름. 야, 고드름을 그렇게 보는, 얘기해 보세요. 천장에 난 송곳니요. 천장에 난 송곳니? 아니, 지금 우리가 그 문학적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고드름에 대해서 하자는 거야. 예, 또, 고드름. 고드름을 설명해 보라고. 고드름이 뭔가? 예. 추운 겨울 네. 처마에 고드름이 매달려 있습니다. 아유, 그건 진짜 말 안 되네. 고드름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니까. 처마에 매달려 있다고. 또, 이게, 그거 캐다 못, 얘기 못하면, 얘기 없어. 할 얘기도 없어요, 이제. 얘기해 보세요. 고드름. 야, 이 고드름을 이렇게 물으면 어떡해. 고드름 보기는 봤어요? 다 죽었어, 왜? 고드름 봤어요? 예.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고드름. 다 봤네. 근데 고드름을 몰라? 자, 고드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4명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재석이는 아까 그 보리를 고구마야 헛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대답했냐면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얼음이 된 것 이겠습니다. 굉장히 잘했죠. 집 처마 밑에 매달려 얼음이 된 것. 잘 맞췄어요. 나는 이런 놈들이 싫어요. 이런 놈들이 아주 싫어. 너무 잘 맞추, 이왕이 너무 잘 맞추면 정말 미워 죽겠어요. 자, 보세요. 다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 아래 거기 그렇게 내려오는 거기에 눈이 녹아서 내려가잖아요. 바람이 불어서 오는 것.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죠? 아까 이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죠. 대단해.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근데 사실은 이게 문장으로는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지연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집에서요, 물방울이 똑똑 내려가면서 물방울하고 눈이 뭉쳐서 기다랗게 만들어진 것.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어요. 아까 누가 누구야? 어떤 그렇게 멍청하게 대답한 사람이. 혜인이는 뭐라고 그랬냐면 지붕 물이 흐르다가 그 찬바람하고 그 눈이 뭉쳐서 얼은 것. 여기서 아주 앞권은 뭐냐면 그요 그 찬바람하고 그 눈이요. 그 눈이 뭐예요? 지붕 위에 쌓여있는 눈이죠. 자, 보세요. 바로 이게 답이라는 겁니다. 4명이 다 맞았어요? 틀렸어요? 다 맞았습니다. 우리는 한 가지 답을 원해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딱 우리들이 텔레비를 보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인터뷰를 하죠. 인터뷰를 할 때 오늘 날씨가 참 좋죠? 날씨가 참 좋아요. 그럼 되게 전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대답하냐면 날씨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놀라워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왜 이렇게 계속 밥이 참 맛있죠? 그러면 네 맛있어요 이러면 될 건데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럽니다. 지가 지 밥을 금방 맛있게 처박아 놓고도 맛있는 것 같아요 하고 자기 책임을 떠넘기는 거야. 전혀 자신이 없는 거죠. 모든 대답들이 다 그래요. 자기 여자친구 보러 여자친구가 굉장히 예쁘네요. 여자친구 예쁘죠? 네 예쁜 것 같아요. 지랄하는 거죠.
아니 예쁘면 예쁘다고 말하면 되는데 왜 그러면 이 아이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어른이 됐든 어린이가 됐든 청년이 됐든 젊은 사람이 됐든 다 이와 같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정치인들이라도 또 모든 사람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뭔 말이냐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어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아이들까지 의견을 말해보면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해요. 왜 이렇게 무책임한 말들을 할까를 생각해봤는데 딱 하나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 시험을 보는 거죠. 1번도 같고 2번도 같고 3번도 같고 4번도 같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날씨가 분명히 좋은데도 날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죠. 전혀 자기 나름대로 신념이 없는 거예요. 이 4명의 아이들은 나는 이 4명의 아이들을 이 말을 보고 이 말 얘기를 들을 때 너도 참 맞았다. 너도 잘했다. 너도 잘했다. 다 잘한 거죠. 바로 그런 거죠. 그러나 정답이 없는 거예요.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글에는 정답이 없어요. 글에 정답이 있다면 아무나 재미가 없겠죠. 모든 소설을 김유정 선생님 같이 쓰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아무 재미가 없어요. 이게 바로 창조라는 겁니다. 창조. 그러니까 아까 신념을 가진 사람은 늘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기 때문에 늘 새로운 것을 찾아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창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공부하고 뭐 문학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강연도 듣고 뭐 낭송도 해보고 뭐 글도 써보고 하는 것들은 결국은 다른 게 아니고 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자세히 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자세히 보고 우리가 살아갈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것인가를 믿는 신념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좀 2시간이기 때문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용택 씨 여기까지 우리가 모신 거 우리 문예 캠프 여러분들의 저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선생님 말씀 26년 동안 2학년만 담임하셨대. 20년 여기서 어떤 철학이 얻어진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네. 26년 동안 얻으신 거를 여러분들은 몇 분 동안에 지금 얻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2시간을 우리가 선생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내가 그 전주에서 그 행사를 할 때 전주 행사 참가해서 김윤택 씨 말씀하시는 걸 듣고 우리 문예 캠프에 꼭 모셔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모셨는데 선생님이 오셔서 여기서 한쪽에서 쓰시는 거예요. 참 뭘 자세히 보시는 게 깜짝 놀란 게 아니 이 좁은 바닥에서 뭘 했을까? 집이 왜 이래요? 다른 사람도 그런 의문 안 가져요. 여기 와가지고 보고서는 이래요. 지금 이게 생각해요. 그냥 보고 가지. 이 마당이 왜 좁아? 여기서 뭐 했을까? 왜 집이 이렇게 네모로 생겼어요? 어른도 아이들도 이런 의문 갖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무슨 들어오자마자 자세히 보셨죠? 내가 놀랐어요. 우리 김용태 시인 말씀 그 시가 왜 좋은가를 왜 좋은 우리 가슴을 울리는 시를 어떻게 쓸 수 있는가를 우리 김용태 시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오늘 배우고 있는데요. 배우고 있다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제 터득하고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한 30분은 선생님이 시간을 남겨주실 거예요. 2시간 후에 30분 동안 여러분들이 선생님한테 여러분들이 글 공부하는데 글 쓰는 즐거움을 찾는데 그 즐거움이 좀 막히는 그런 부분도 있으면 오늘 선생님 말씀을 통해서
오신 김에 꽉 붙들고 전부 손님 거 뺏어야 돼요, 여러분들. 알았어요? 그냥 왔다 가시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못 나가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전부 얻은 다음에 내보내실 생각으로 잘 들어. 여러분들 사물만 관찰하냐 말 잘 듣는 게 더 중요하죠. 잘 듣고 여러분들 오늘 얻어야 됩니다. 선생님한테서 있는 거 다 뺏도록 여러분들 선생님 열심히 쳐다보고 소통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할까요? 제가 근무하는 곳에 오셨었어요. 근데 시화를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뒤에다 붙여놨는데 2학년 한 아이가 내 시를 써서 이렇게 시화를 그려가지고 붙여놨어요. 박한 선생님께서 뒤에 여러분 작품판 있죠? 딱 돌아보시면서 딱 내 시가 써져 있는 시화 앞에서 딱 보더니 야 이놈은 참 잘 쓰는 놈이다. 김선생 이리 와봐. 이놈을 앞으로 잘 가르치면 훌륭한 시인이 될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요 선생님 그거 제 시예요. 제가 그랬죠. 박한 선생님이 저희 집에 많이 이렇게 자주 박한 선생님께서 그 여자네 집이라는 제 시를 보고 소설을 쓴 게 바로 여러분 교과서에 실려 있는 그 여자네 집이죠. 그 여자네 집 제 문학은 우리 제가 지금 이렇게 학교를 정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8월달에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만두게 돼서 이제 주위에서 지인들이 책을 한 권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문학 지도를 그려보자 그랬어요. 김용태 문학 지도를 그리자. 근데 문학 지도를 그렇게 그리면서 보니까 내 모든 문학, 모든 동시, 산문, 소설들이 동시나 산문들이나 시들이 다 어디 있냐면 우리 마을 거였습니다. 우리 마을에 있는 내 시는 우리 마을의 모든 지명들이라든가 우리 마을 사람들을 다 그 주인공으로 이렇게 드러내가지고 글을 썼더라고요. 그 여자네 집은 이웃 마을에 있는 여자입니다. 그 여자네 이러한 시집을 읽어보면 거의 똑같이 그 여자와 나의 관계를 이렇게 서술해낸 책이죠. 우리 한 사람이 그 여자는 아니고 우리 한 사람하고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그 여자네 집 앞을 지나게 되는데 봄이 되면 그 여자네 집에 이제 살구꽃이 펴요. 시처럼 굉장히 살구꽃이 예쁘게 핍니다. 그럼 내가 이제 여보 그 여자네 집에는 이게 살구꽃은 지금 봐도 참 겁나게 이뻐이 내가 그러면 한 사람이 저 썩을 놈 살구나무로 확 베어버린다고. 그 여자는 감나무도 있고 감나무고 다 베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를 처음 만났어요. 놀랍게도 우리 안 사람하고 나오고 이게 딱 만났습니다. 차를 타고 내가 이제 시골집에 갔다 오는데 차가 내려가다가 차가 딱 쉬는 거예요. 이렇게 딱 내 차고 이렇게 비껴가는데 쉬어가지고는 그 앞에 찬 그 여자들이 야 김영태 선생님 가신다. 언니 저 김영태 선생님 가셔. 그렇게 소리가 나요. 그래서 문을 열어봤더니 그 여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그 여자를 봤어요. 근데 우리 안 사람분은 여보 저 여자가 그 여자야 서로 인사해봐. 내가 그랬지. 인사를 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안녕하세요. 굉장히 미녀시네요. 그래요. 서로 인사를 시켰는데 이제 차를 타고 오면서 우리 안 사람이 그래요. 참 다행이구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다행이냐고 그랬더니 그 여자가 이쁘더랍니다. 자기가 보기에 굉장히 복스럽게 이쁘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하고 사는 남편은 옛날 애인이 미웠으면 기분이 나빴을 거라는 얘기죠. 그 여자는 실제로 있는 여자입니다. 여기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참석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그 2학년 아이들의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글을 어떻게 썼는가를 이렇게 한 편 한 편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봄이 되면 꽃이 피는 봄이 되면 저희 학교에 벚나무가 굉장히 많아요. 한 80년대는 큰 아름드리 벚나무들이
한 70여 그루 있습니다. 보면 꽃이 엄청나게 펴요. 그 꽃이 피어서 필 때보다 꽃이 질 때가 더 예쁩니다. 벚꽃은. 근데 이제 꽃이 지면 뭐 이게 막 운동장이고 뭐 어디고 뭐 이게 꽃잎이 이게 나비처럼 막 크게 날아다니죠. 눈처럼. 제가 서 있는 내가 그 살고 있는 내가 근무하고 있는 집이 교실하고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데 그 지붕으로도 막 벚꽃이 막 휙휙 넘어와요. 이게. 아직 어느 날은 뭐 집에 가서 거울을 봤더니 이 머리에 벚꽃잎이 몇 개가 있어요. 차를 타고 40분을 갔는데 내려서 걸어갔는데도 꽃잎이 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꽃잎이 많이 이렇게 날리는 그런 학교인데 제가 이 설명을 했어요. 꽃잎이 이렇게 아름답게 날리고 뭐 봄 얘기를 딱 하고 나서 시를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봐라, 동시를 써봐라 그랬어요. 3학년 놈들한테. 이 한 놈이 딱 이렇게 써왔어. 제목이 뭐냐면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야. 제목을 내가 봄에 대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이놈 새끼가 줄을 딱 써서 딱 냈어. 뭘 써요? 뭘 쓰라고요? 야. 이놈이 우리 동네 살아. 실 안 볼게요. 제목이 뭘 써요? 뭘 쓰라고요? 문성민 시 써라. 뭘 써요? 시 쓰라고. 뭘 써요? 시 써서 내라고. 네. 근데 제목은 뭘 써요? 네 맘대로 해야지. 뭘 쓰라고요? 네 맘대로 쓰라고. 뭘 쓰라고요? 한 번만 더 하면 너 죽는다. 잘 썼죠? 놀라요. 자, 이게 이 글이라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보면 우리가 막 글을 읽기 저도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초중고 학생들이 쓴 글을 심사해봐요. 그건 되게 다 뻥이야. 나 자기 생각을 쓴 글은 없어요. 심사를 안 하고 싶어. 어머니들이 다 초등학교 1학년치를 언제 한번 심사를 하는데 너무 잘 쓴 거야 이게. 근데 너무 초등학교 1학년 같이 잘 썼어요. 근데 너무 잘 썼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이게 분명히 이 1학년이 쓴 것은 아니다. 뭔가 약점을 잡아야 되는데 약점을 딱 하나 잡아냈어요. 낱말 하나를 딱 보는데 이건 초등학교 1학년이 쓸 낱말이 아니야.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토론했어요. 이 글을 정말 1학년에게 썼을까? 이 낱말 하나를 딱 잡고 학부형을 불렀어요. 한쪽은 가서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어머니 아이가 장원으로 지금 뽑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들이 전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이 글이 1학년 아이 글은 아니다. 너무 1학년 아이 글인데 1학년 글이 아니다. 이 낱말이 걸립니다. 이 낱말이 걸리는데 대단히 죄송한 말씀 같은데 이걸 어머니가 써주시지 않았는지요. 얼굴이 빨개져요. 내가 얘기를 내가 나이가 많은 사람에서 내가 얘기를 했죠. 이 아이가 어머니가 써준 거를 가지고 상을 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이 아이 글을 어머니가 써주겠죠. 그랬더니 어머니가 써준 거예요. 지난달에도 전국 농협에서 전국의 초등학교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글쓰기 심사를 제가 했어요. 한 100편이 왔는데 거의 비슷하게 똑같아요. 내용이. 다 엄마들이 다 써준 거예요. 아니면 선생님들이 다 손을 봐준 거야. 손 봐줘. 다 비슷한 내용이 똑같아요. 전국에서 모였는데도 농촌에 대한 글이 한 사람도 자기가 쓴 글이 아니야. 다 손을 봐준 거예요. 동원참치에 가서 내가 1년에 한 번씩 글짓기 고등학교 학생들 글심사를 하는데 전부가 다 한 사람도 지가 쓴 글이 없어. 놀라워요. 다 손을 봐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요.
그런 속에서 이와 같은 글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되는데 자기 삶을 정리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자기 어린이의 삶을 정리해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슬기를 잡다라는 일기가 있습니다. 2학년 아이가 있습니다. 놀라워요. 제목이 다슬기를 잡다입니다. 학교가 끝나고 집에 왔더니 아빠랑 삼촌이랑 할머니가 있었다. 나는 다른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아빠가 장산하우스에 간다고 했다. 아빠가 장산하우스에 왜 간다고 했냐면 물을 끄러 간다고 했다. 물을 끄러 간 거죠. 밤이 되니까. 아빠가 물을 끄고 집에 와서 나는 운동하러 가자고 했다. 우르리 다리 놓고 있는 데까지 갔는데 빵 2개가 있었다. 나는 빵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안 먹었다. 빵이 떨어져 있는 건데 어쩐지 끔찍하니까 안 먹은 거예요. 그리고 멀리까지 가는데 물이 고여 있는 데에 다슬기가 수천 마리 있었다. 나는 비닐봉지에 있는 빵만 빼고 비닐봉지를 아빠한테 가져갔다. 나랑 아빠가 막 주워 담았다. 다슬기를 잡는 것이 땅 짚고 헤엄치기였다. 나랑 아빠는 2시간 30분이나 잡았다. 몇 마리 잡았냐면 998마리 잡았다. 그걸 들고 집에까지 가서 다슬기를 씻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7시 30분이었는데 삼촌이 나랑 가자고 해서 갔다. 삼촌이 또 가자는 거야 잡으러. 이 글을 보면 그래요. 삼촌이 나랑 가자고 해서 갔다. 후레쉬를 갖고 갔다. 한 999마리 잡았다. 다슬기를 들고 집에까지 가서 아빠랑 잡은 거랑 삼촌이 잡은 거랑 섞었더니 1997마리 잡았다. 너 시험 왔냐고 했더니 안 시험했대. 왜 이렇게 썼냐고 했더니 많다는 뜻이 돼. 내일은 많이 잡아서 팔 거다. 삼촌이 다슬기를 팔아서 운동화를 사준다고 했다. 이렇게 씁니다. 대단하죠? 대단하지 않아? 별로 감흥이 없어. 난 이 세상에 제일 재미없는 인간들이 감동이 없는 인간들. 잘 썼는지 많은지 뭐 이게 뭐 해가 드는지 많은지 사람이 뭐 뒤집어지는 말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이게 재밌으면 재밌다고 말을 하면 되는데 또 한편 읽어볼게요. 자, 어린이의 마음과 어린이의 눈을 감는 사람이 글을 오래오래 쓰는 사람입니다. 어린이들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호기심이죠. 놀라는 겁니다. 벌겁지가 보고 놀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비가 와도 보고 비를 보고 놀라워요. 놀라웁니다. 눈이 오면 또 얼마나 지랄들을 하고 놀아요. 하여튼 우리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어린이들은 늘 놀라요. 어쩔 줄 몰라 이놈들은. 이게 바로 시인의 눈이에요. 비가 오든 말든 눈이 오든 말든 옥수수가 익었든 말든 꽃이 피었든 말든 여자가 이쁜 여자가 지나가면 또 다 잘 봐. 감흥과 감동이 없으면 글을 절대 못 써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을 보고 감동하는 사람이 글을 잘 씁니다. 보세요. 지연이가 순창에서 자기 집까지 찾아오는 길을 나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내가 순창이 떨어졌다. 너 집까지 어떻게 가면 되냐? 그걸 전화로 말해보라는 거예요. 전화 받네. 지연이한테 온 전화야 저게. 자, 지연이한테 지금 친구가 전화 왔어요. 야, 내가 지금 순창에 있는데 너 집까지 어떻게 가면 돼?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터미널에서 좌측을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계속 가다 보면 두 길이 있는데 계속 오른쪽으로 가면 옆으로 해서 뒤로 가는 길이 있는데 거기로 가지 말고 계속 가다 보면 위로 올라가는 길이 나오는데 거기서 첫 번째 길을 들어가면 우리 집이다. 복잡하죠? 지연아, 난 절대 너희 집 못 찾아가겠다. 왜 이 아이가 이렇게 말했을까? 왜 아이가 이렇게 복잡하게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리 가지 말고 여기까지는 어디냐면 지가 학원에 다니는 길이에요. 거기 학원을 가는 길은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전화를 하면 되냐면, 야, 전주 가는 버스를 타고 깐지에서 내려. 그러면 거기가 우리 집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말을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죠. 자, 창우 알죠? 창우? 창우야, 다혜야, 내일 또 학교 오라 알죠? 창우가 쓴 시를 한 편 읽어볼게요. 쥐라는 시를 썼어요. 내가 책으로 만들었어요, 이 책이. 이게 달팽이는 지가 집이더라는 책이에요. 이 책 굉장히 좋아요. 쥐라는 시를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쥐는 참 나쁜 놈이다. 먹을 것들을 살짝 다 가져간다. 그러다 쥐약 먹고 죽는다. 너무 잘 쓴 거죠? 하나요. 글이라는 게 어느 나라였어요? 시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야. 내 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또 재밌는 게 또 있었을 텐데. 어쨌든 아이들의 눈이라는 게, 어린이들의 눈이라는 게 늘 사물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이렇게 그냥 벌로 보는 게 아니고 늘 자세히 보기 때문에, 또 늘 새로운 눈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것이 늘 신기하고 신비해서 그게 놀랍게도 놀라움으로 마음에 담겨지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글을 거리낌이 없이 거침없이 그렇게 쓰는 겁니다. 이 어린이다운 마음을 갖는 게 세상을 잘 살아가는 마음의 기초가 되는 거죠. 글을 쓸 때, 여기서 글짓기도 하십니까?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어머니들도 하시고 학생들도 합니까? 네. 근데 내일은 전혀 다른 글이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글 나오면 제가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가 한 얘기를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글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가 선생님 죄송한데 올해가 환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을 그만둘 날이 됐어요. 나는 복이 참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복이 굉장히 많아요. 복이 많은데 그 많은 복 중에서 세 가지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 복을 가꾸면서 살았어요. 이 세상엔 두 가지 인간이 있어요. 한 인간은 지가 지 복을 찾는 인간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다 하는 말씀이 저것이 지가 지 복을 찾냐고. 복을 찾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복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끝까지 가꾸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복을 찾는 사람과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복을 가꾸어 나가는 사람은 전혀 거꾸로 가는 거죠. 한 사람은 저 밑으로 가고 한 사람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세 가지 복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가꾸며 살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세상을 늘 처음처럼 보는 눈을 가진 어린이들과 같은 거죠. 어린이들은 늘 세상을 처음 보는 거예요. 시란 뭐냐면, 글이란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시예요. 이게 창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문학은, 예술은 보여